네, 김경재 대통령 홍보 특보와 함께 전국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광복 30주년 때, 네. 40년 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최대 규모의 사면을 하셨습니다. 2,800명 당시 네. 최대 규모를 하셨는데, 이번 이제 메르스 문제도 있고 무슨 뭐 유승민 사건도 있고 뭐 등등으로 해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에다가 예. 또 광복 70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고 하기 때문에 네. 민심을 다잡고 국민 대통합하기 위해서 예. 대사면을 하시는 게 옳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예. 이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그 대목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 그리고 새누리당 대변인과 새정치연합의 수석 대변인 두 사람의 얘기를 각각 들어봤는데 뭐 원칙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다 정치권에서도 동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이 다르네요. 논평을 보니까. 일반 사면은 헌법 제 79조 2항에 의해서 국무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야당이 우선 커멘트한 것을 제가 커멘트하자면 지금까지 역대 야당 대통령이 했던 특별 사면의 성격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성완종이처럼 그래서 특별 사면의 정치적 배려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건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생 사범을 많이 하실 거고 특히 경제적 탄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사범 중에서 일정한 그 복역 기간을 지난 사람에게는 대폭적인 사면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탄력과 활기를 불어넣는데 필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정치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이제 결정을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면을 몇 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좀 물러나서 가석방하고 조금 있으면 또 정치에 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다시 정치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고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물갈이를 많이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은 53%가 초선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7%입니다. 그게 매 4년마다 굉장한 물갈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갈이 하기 때문에 정치가 쇄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 있는 고참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저는 재판 재판 실명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어떤 판사가 몇 년을 줬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 옛날에 그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아주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정치인의 그 사면만큼은 대통령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그 강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특별 사면을 할 경우에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선거법 관련돼서 복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선거 때까지는 일단 사면을 안 해주는 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텀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완전히 이제 그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내부 뭐 규칙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 포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 대통합에도 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야당의 논평에 보면 예.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 설 때 했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네. 특별 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인용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태도가 입장이 바뀐 겁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을 하는 경우에도 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한 6개월 있다 나가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한 5년 하면 적어도 2년 반, 3년 복역을 한 사람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제도 있고 네. 차이나가 주도하는 AIIB 문제도 있고 네. 우리의 환율 정책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만은 네. 위태로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년 고용이 엉망이거든요. 예. 청년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의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네. 경제인들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전문가들한테 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질문도 드려봤는데 이를테면은 이 사내유보금 쌓아놓은 거 왜 안 쓰냐.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속성상 오너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옳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너들이 좀 이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영의 책임을 가지고 이 어떤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월급 받는 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그렇죠. 없다는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저 한화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를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뭐 이 삼성 회사들도 M&A하고 이러면서 이게 막 활성화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사면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가석방만. 가석방으로 예.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나았죠. 예, 이게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양반이 지금 예. 저 석방되지 않고 있으면 이번에 면세점 어림없었을 겁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우리 대기업들의 이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논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벌려야 되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경 말이죠. 예. 지금 이 대통령이 그 추경도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는 있는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그 추경 얘기하기 전에 예. 이번에 그 국회법 개정안 문제 때문에 네. 마지막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61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요. 예. 그래서 상당히 우수리로 큰 겁니다. 그런가요? 그게 예. 지금 전부 법사위원 전부 통과해갖고 양당이 다 합의한 건데 네네. 방망이만 못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정부 쪽에서는 좀 표정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지만 61개가 시원히 해결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추경 문제는 특히 메르스 때문에 긴급한데 네. 야당은 원래 좀 반대를 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습성인데 오늘 그 저녁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네. 뭐 추경에 대해서 야당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옛날 지역구였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전라남도 순천의 주화모에 무슨 도수 터널을 만드는데 작년에 예산을 받아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영의에 집행에. 근데 무슨 놈은 추경을 또 하느냐고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5개월 전까지도 순천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설계비라고 15억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작년 7월 31일 예. 재선거 보궐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이제 막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추가해서 150억인가 이제 추경 편성됐는데 전체 이 규모가 한 1,500억, 1,600억 된 큰 예산이에요. 네네. 근데 작년 이제 이 도수 터널링이 뭐냐면 순천에 있는 이 주화모가
전 전라남도 광주로 물을 다 공급합니다. 아하.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는 그냥 목포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이쪽 아래 광양하고 여수 쪽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네. 산속으로 굴을 뚫어서 뽑아야 아하, 됩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주화모에서 상서로 물을 뽑는데 그걸 관을 묻지를 못하고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해가지고 아하. 이 시차가 넘어가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이게 막 예. 허물어지는 아하, 거예요. 예. 잘못하면 낙차가 너무 커서. 그쪽 사람이 물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게 네. 시급한 SOC입니다. 아하.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15억 예산 집행 안 했다고 추경을 반대하는 그런 야당을 그 현지 사람들 그런 그 새정치 민주연합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아, 이번 추경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빼라고 주장하니까 막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하, 예. 그래서 야당도 네. 뭐 그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건 특히 그 시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시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얼른 넘겨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 산업 시설물 세계유산 등재 어쨌든 성공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건부 성공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강제징용 사실을 명기하는 것으로. 그래 놓고서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물타기하고 말 바꾸기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이에요. 예. 주변 사람들의 네. 왜 일본 같은 이웃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염치불구하고 하는지 예. 이거 참 속도만 때려 죽을 수도 없고. 아니 그래서 정말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 외교부 이게 무능을 탓하는 질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병세 외무는 잘했습니다. 예. 잘했는데 저도 그 원문을 봤습니다. 네. 외교부 조태용 차관이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자세히 예. 보니까 그것은 영어 원문에만 기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번역은 소용없다. 거기에 forced to work라고 예. 되어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도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좀 약하다는 세평이 있는데 예. 다른 거 모르고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치지 말고 구글을 한번 쳐봐라. 아. 구글에 forced to work 치면 무조건 거기에 강제 노동이 맨 처음 뜹니다. 네. 근데 이 뻔한 얘기를 거짓말을 하느냐. 이건 외상이 사퇴해야 할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하자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독일은 사죄를 잘 하는데 일본은 잘 안 하는 그래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독일은 전쟁을 벌였던 그 세대가 바로 집권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전범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예. 계속되죠. 지금 저 아베 정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때려잡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일본이 대우각성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예. 더더구나 일본이 대우각성을 해야만 진정한 한일 관계가 열린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답답해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예. 어쨌든 우리가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 외교를 잘해야 나라도 안정되고 안보도 튼튼해지고 이러는데 일본이 적은 아니잖아요. 적은 예, 아니죠. 예. 예. 이거 사실은 뭐 미국 다음으로 가까운 우방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이 사사건건 이 싸움하고 갈등하는 이런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예. 제 한탄한 것이 예. 어째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런 이웃들이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예. 악착 같으냐. 네. 우리하고 같은 조상을 가진 저 북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예? 그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저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아, 그렇죠. 옛날 예. 저 고전적인 옛날에 왕정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난리를 치고 그냥 핵폭탄으로 그냥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큰 소리를 꽝꽝 치고 건너편에 일본도 여러 가지 인종적인 문제로 해서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황실의 모계가 백제에서 넘어갔던 거 자기들도 인정해.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억지를 써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참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참 그 감이 잡히지 않는데 또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북아시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 중국은 5년, 10년 할 수 있고. 10년 하죠, 최소한. 그리고 아베는 조금 뭐 20년 할 수도 있고. 예.
푸틴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건 5년 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국책을 끌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사건건이만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야당 사람들 화낼지 모르지만 아마 전 세계 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 야당만큼 지독한 싸움꾼들은 없을 거예요. 아니 야당 하셨으면서요. 우리는 저렇게 안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예. 15대 야당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국회가.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5대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19대가 최악이에요. 19대가. 예.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19대 국회에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걸 넣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네. 그런 3당이나 다당 체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 말씀하시니까 네. 벌써 저 대표된 지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유승민 사건 때 찬반이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중간에서 그만큼만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느지막하게 천천히 하면서도 움직이든 재빨리 움직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에서는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일 거다. 그건 마타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김무성 대표도 그거 마타토인지 알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마타토라고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김무성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새누리당의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네. 앞으로 내년 4월 달에 그 구두선처럼 가지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잘해서 네. 야당도 따라와서 하면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완전히 일신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시 못하는 강력한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김무성 대표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고 예. 야당은 조금 유보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은 친노파에 의한 전략공천의 카드를 숨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야당을 보자면 지금 신당파들이 네. 빨리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여러 가지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예. 빨리 나가면 더 강해지니까 네. 갈 때까지 잡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네. 분당이 거의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십니까?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분당 신당 얘기를 좀 더 해보시죠. 예. 지금 그 호남 지역 민심이 네.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신당 쪽으로 아직 떠지도 않았는데 신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새정치연합 도당에서 자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10개인가 11개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그중에 한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당 후보한테 전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 수치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 그리고 근데 이번에 오늘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당에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전남 도당이네요. 새정치연합. 물경 12,000명을 조사했어요. 네. 야권 신당이 15%를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 신당이 44.2%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9.5%. 차이가 크게 나네요. 이렇다면 만약에 이 추세라면 신당이 휩쓴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휩쓴다는 이만한 돌풍이 남부에서 이건 찬홈 정도의 태풍이 아니라 정치권 태풍이 서울로 몰려오면 신당의 돌풍이 이번에 선거에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잘못하면 제1당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 이 여론조사는 근거를 좀 제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전남 지역 11개 각 선거구별로 19세 이상 남녀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1000명 표본을 얻을 때까지 유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이번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지금 말씀대로 신당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만약에 신당이 출범한다면 새정치연합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는
대권 주자감이 있어야 국민들이 다음을 희망을 보면서 모인다. 또 이런 또 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 이제 이건 제가 소속된 집단이 있기 때문에 네.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예. 관찰하는 입장만 보자면 네. 문재인 당이라고 좀 일컬을 수 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마 박원순 시장은 네.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나중에 후보를 뽑을 때 문재인과 일합을 견줄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무슨 뭐 안철수라든가 무슨 저 시골에 가 있는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네. 당장 떠나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 가을 그 저 중간선거 있죠? 네, 총선. 아니 보궐선거 하나 있죠. 보궐선거 네.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예. 지나고 나면 바람이 세게 불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신당은 상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또는 예측하신 대로 손학규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이제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양상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다를 수 수 있다.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독립 변수는 네. 반기문 총장입니다. 아, 예. 반기문 총장이 지금은 저는 안 한다고 했지만은 네네. 이 양반이 내년 말 임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전해년 네. 초반에 나타나서 어느 쪽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네. 하여서 한국 정치는 전혀 새로운 돌변 상황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야권 얘기까지 쭉 예, 짚어봤는데 다시 이제 당청 관계 예, 쪽으로 제가 마무리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국이 좀 어수선했던 게 이 여권의 내홍, 내분, 뭐 당청 관계가 좀 삐거덕된데 기인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중요한 조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를 내일 이제 출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포석이 앞으로 당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정말 혼연일체가 되도록 만들어갈 어떤 그 포스트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현기환 의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예. 그 사람의 경력으로 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네. 상당히 호탕한 성미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당정을 연결시켜 소위 리에이송 오피서를 하는 데는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원유철 의원은 그 양반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예. 다른 거 모르지만 바둑을 굉장히 잘 띄어요. 예, 아마 5단 국회에서 1, 2등 할 정도 바둑을 그렇다고 그런데 그러거든요. 예. 바둑을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바둑을 그만큼 뒤는 사람은요. 바둑 뒤고 난 다음에 복귀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조용하고 도의원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한국 정치의 스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원만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당정 관계를 잘 끌어가는데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청와대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 여당은 청와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잘해야만 그다음에 선거에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센 후보가 나와서 뭐 현직인 대통령 탈당해라고 그런 식으로 믿는 그건 올드 패션이에요. 구시대적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안 통하리라 생각해요. 그 양반이 가지는 그 원천적인 득표력 때문에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나 그리고 뭐 김종은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어울려서 네네. 진정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누가 영향력을 하고 실시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좋은 정당을 꾸렸으면 좋겠는데 흔히들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네. 뽑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 먹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공천 받기 위해서 쫓아다녀서 공천만 받으면 아무 짓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니까 또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좋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꼭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원유철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친이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새로 정책위원장이 돼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차를 한잔하는 자리에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 대선 때 그 대외 국민 그 해외 국민 그 이 저 단장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도느라고 코피를 2번이나 쏟았답니다. 자기가 자기 선거 4번 한 동안에 한 번도 쏟지 않은 코피를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2번이나 쏟았는데 왜 저를 친이라 그러십니까? 그래갖고 뭐 자리가 아주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는데. 친이 친박하는 문제도 구시대적 작품인데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철 원내대표가 활약이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